네, 안녕하세요. 팍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김스타 전문가입니다.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매주 목요일 아침 8시부터 50분 동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청자분들의 매주 목요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또 다음 주 한 주간에 또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많은 종목들을 또 준비해 놨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최근 한 주간의 국내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어제 좀 하락 장세로 마무리가 지었죠. 그래도 대부분의 있는 종목들이 하락 장세를 이어졌어도 장중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이었다라고도 해도 문제 없을 정도로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많이 참여하시면요. 이런 어려운 장중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들 소개해드리고요. 또 장이 좋을 때는 더더욱더 수익이 또 극대화될 수 있는 종목들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요, 특별히 많은 걸 준비했어요. 오늘 목요일 수능 날이잖아요. 그래서 10시 이후에 장이 시작되는데 아직까지 저희에게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들하고 많은 종목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을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1부에서는 뭐 국내 증시, 뭐 해외 증시 잠깐 알아본 뒤에 중요한 정보들 소개해드리고 2부에서는 지난주에 드렸던 무료 종목들 이런 거 리뷰들 한번 같이 해드리면서 다음 주는 또 어떤 섹터들을 봐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000여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오셔야지 제가 또 정보들도 많이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많이 참석하시고요. 방송 이후에는요, 참여가 불가능하니까요, 방송 중에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노란톡방을 입장하기 위해서는요, 샵 3989, 이렇게 김스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입장 코드를 문자 발송으로 나갑니다. 또 그게 또 힘드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살짝 찍어주시면은요,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자는 건당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나오지만, 그 100원 정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정보들을 많이들 드리니까는요, 많이들 참석하시고요. 노란톡방은 오늘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방송 이후에는 문 잠깁니다. 문 잠겨서 또 한 주간 또 기다리셔야 돼요. 한 주간 또 기다리셔야 되니까는, 방송 중에 빨리들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난 11월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좀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였죠? 지난주 목요일장에서요, 여러분들, 물론 이렇게 11월부터 시작해서 TJ 미디어부터 쭉 수익을 달성하면서 이번 달 한 달, 지금 3주 지나고 가고 있죠? 아직 한 주가 더 남았습니다. 3주 동안에 131%에 대한 수익을 좀 받아갔고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어. 장중 공개 방송. 수요일, 목요일 이틀 연이어서 장중 공개 방송을 하면서 네오위즈라는 종목을 이제 방송 중에서 언급을 해드렸고, 또 미래생명자원은 수요일 날 매수해서 목요일 날 아침에 시초가에 다 던져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목요일 날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네오위즈, YG 플러스, 웹스까지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특히나 라이브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지난주 목요일날 라이브 방송 때 중요한 정보들을 드렸는데 그 정보 중에서 웹스라는 종목을 하나 드렸었어요. 웹스라는 종목을 오늘 특별히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목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할 테니까는 한번 잘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한 주간에는 51%에 대한 수익을 챙겨서 나오는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어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맥스 우려먹는 종목이었죠. 신규 메타버스로 해서 맥스 이렇게 해주고요. 또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모바일 게임들 오늘 이번 주에는 뭐가 간다 그랬죠? 이번 주 디스타 국제 게임 박람회가 시작된다고 했죠. 17일부터. 그로 인해서 어제 시장에서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주들이 대거 급등하면서 오늘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M게임까지도 이렇게 수익을 또 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난주에 제가 방송한 이후 나서 그리고 목요일날 또는 금요일날 NC서포트가 그 대형 우량주가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측 가능한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니까는 많이들 참석하시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네오 위즈 얼마까지 매수합니다. 그래서 얼마, 목표가 얼마, 31,000원 이상 이렇게 해서 32,500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에요. 이렇게까지 수익을 내려왔고요. YG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YG 플러스 지금 만원권 넘어갔죠. 지난 저희가 매수했을 때는 9,000원까지 9,000원 이상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했는데 그날 당일날 9,100원, 9,200원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11,000원, 만원까지 이상 올라가는 그런 YG 플러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을 이렇게 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받아보시고 싶으면 지금 노란톡방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단 2% 이런 수익들을 3%, 2% 이런 것들도 무시 못하니까요. 이런 종목이 축축 빼고 쌓이다 보면은 한 달에 40% 이상 수익을 받아가는 거고요. 뭐 이런 거는 그냥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고 가는 거고요. 하루에 뭐 짧으면 단기 하루 단일로 수익을 창출하고 길어야 뭐 2에서 3일 정도 뭐 스윙 종목은 뭐 일주일 정도 보유하고 계셨다가 자연스럽게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종목들을 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목들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는 지금 많이 참석하시고요. 자, 일단은 뭐 어제 시장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 증시가 주요 3대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졌죠. 다우존스도 뭐 0.58%에서 마무리가 졌고요. 나스닥 또한 0.33% 떨어지면서 하락 장세를 나타냈고 S&P 500 지수도 0.26% 하락하면서 3대 지수,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장세를 나타냈어요. 뭐 인플레에 대한 아무래도 우려가 되면서 시장들에 대한 약세 패턴을 보였는데 얼마 전에 상장했던 리비안도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다가 어제 마이너스 15%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기술주 중심에 있는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있는 종목들이 하락 장세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뭐 물론 3대 지수가 물론 이렇게 보시면은 하락 장세를 보였지만 지속적인 신고가 패턴은 이미 단기적으로 빨리 넘어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도 어차피 단기적으로 빨리 신고가 랠리를 계속 펼쳐놨기 때문에 분명히 짧은 조정 구간 한번 나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시간으로 짧은 조정 한번 나오면서 다시 반등 추세로 나왔고요. 뭐 마찬가지로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것들도 짧은 조정 기간이 지금은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짧은 조정 기간이 내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금만 참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달까지는 조금 더 시장이 또 횡보하면서 나갈 수 있는 기간이지만 그래도 좀 더 기다리시다면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장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의 요인도 하나는 인플레 우려도 있지만 지금 금리가 아무래도 급격하게 좀 빨리 올라갈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시장에서 잠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유통업종이나 뭐 이렇게 아마존 대형 기업들도 하락 장세를 마무리 졌고 또 국제 유가까지 하락하면서 달러까지 이렇게 원화까지도 또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또 어떻게 변형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제 물론 하락 장세가 들어와서 선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오늘 반등 구간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볼게요. 국내 시장. 자, 어제 국내 증시는요, 코스피가 0.16%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뭐 코스닥 시장 뭐 3,000선을 돌파를 하지 못했지만 오늘 뭐 코스닥 시장도 0.41% 하락하면서 1,031선 이렇게 1,050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오지 못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거래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 개인들하고 외인들이 순매수세를 보였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또 개인만 사고 외인들이 또 파는 그런 시장이었지만 유동성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어제 선물 옵션에서는요 1조 2천억 원에 대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어제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장에서도 한 번 더 빠지거나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될 거거든요. 전약 후강 이렇게 아침 시장이 조금 더 비슷비슷했다가 후반에 또 강한 패턴으로 나오는 그런 시장이 좀 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특히나 어제 시장에서는 많이들 하락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장에 대한 수급이 어느 한 섹터로만 집중되다 보니까는 그 섹터에서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많았어요. 어저께 상한가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최소는 1개에서 2개 정도는 상한가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고요. 어제 상한가 간 종목만 해도 6개 종목에 대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또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도 대부분 수두룩하게 나왔다는 거죠. 어제 시장 기껏해야지 뭐 2,2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641개 종목만 상승을 했고 뭐 나머지 1,652개 종목만 하락하는 그런 대부분 시장이 파란장이었던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았던 거에도 불구하고 이미 메타버스, 모바일 게임주 이런 섹터들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강세 패턴만 찾아내서 들어간다라면 어느 종목이든 매수하더라도 충분히 수익권으로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깨진다, 장 덮어야지 이럴 게 아니라 섹터별로 구분해 놓고 섹터에서 이런 섹터들이 오늘 강세가 나타나구나, 오늘 좀 개별장들이 강하게 나타내구나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응만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나올 수 있는 시장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지스타 국제게임 박람회가 오늘 개최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엔터주 관련된 종목들, 뭐 영상, 영화, 음악, 컨텐츠들 이런 종목들 특히나 뭐 제2의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이제 또 나온다고 하잖아요.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발빠르게 또 맞춰서 쇼박스, 뭐 덱스터가 계속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메타버스와 연계된 엔터주들이 뭐 초록빛 미디어, 이런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YG 플러스 뭐 이런 엔터주들도 상승세로 나와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오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또 올라가는지는 또 한 장 열려봐야지 알겠지만 어제와는 사뭇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됩니다. 시장이 깨지더라도 지수와 별다르게 갈 놈들은 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오늘은 수능이 10시에 수능이 있어서 수능 이후 이제 10시에 장시장 되잖아요. 지금부터 지금 한 8시 한 13분 정도 되는데 저희에게 한 1시간 40분 정도에 대한 시간이 좀 남아있어요. 10시까지 가려면 한 2시간가량 좀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노란톡방에 많이 참여하셔갖고 좋은 정보들 빨리 받아가셔서 빨리 시장 준비해서 여러분들 오늘 수익 어떤 종목들을 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좀 종목을 좀 많이들 가져왔는데 지난번 노란톡방에서 지난주 장중 공개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럴 때 들었던 종목들이 윤 후보 측에 대한 정책주, 인맥주는 한번 좀 흘러갔기 때문에 윤 후보 측에 대한 정책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소개해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런 정책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랠리가 나올 거고 또 이번 주 이벤트가 또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공정경쟁 관련된 정책주들 한번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다는 거죠. 지금 이 방송 잘 듣고 계시고 이러한 종목들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종목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윤테마 쪽들 중에서 정책주로서 지난주에 저희가 수익을 봤던 종목이 웹스라는 종목이었고요.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웹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렸어요. 물론 생방송 아니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해드렸지만 일단은 이 웹스라는 종목이 도시 재생 사업을 수혜를 받는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지금 모든 여야 공통적으로 내걸고 있는 정책들의 하나가 부동산 사업, 도시 재생, 인테리어 이런 것들 어떻게 공정경제에서 어떻게 또 살려나가질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웹스라는 종목이 최대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예전에도 한번 도시재생 관련돼서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고점 플레이 만원권을 돌파를 하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21선을 뚫어주면서 정배열 방향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상승 초입 구간에서 지난주에 상승 초입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날 제가 지난 목요일날 방송 드리고 금요일날 이렇게 바로 15% 이상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시장이었죠. 이 웹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건축자재 이런 개발 사업하는 기업이고요.
친환경 목자재, 바닥재, 인조, 대리석, 뭐 골프공 이런 소재들을 자체적으로 자재를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정책들에 대한 공약, 이번 양 후보들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또 나올 텐데 그 정책에 대한 이슈들이 한 번 더 터질 거고요. 이미 상승 초입 구간으로서 이미 벌써 점핑을 벌써 2번이나 했단 말이죠. 그래서 웹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에서도 1차 파동 한번 나오고 단기간 이제 나오면서 2차 파동을 준비하는 단계, 이제 막 준비하는 단계고요. 다시 한번 분명히 다시 3차 파동이 한번 일어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신고가까지도 돌파하는 그런 여력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미 고점 플레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에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요 점에서는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부담되면 다른 종목들도 있으니까는 다음 종목도 보면서 그런 종목들 공략을 해보시고요. 이 웹스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번 더 튈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단기간 조정받고 아직까지 박스권을 형성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막 그렇다면은 여기가 1차 파동이 되는 거고요. 2차 파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시작이 나오겠죠. 상승 시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파동 자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잘 한번 보시고요. 또 주봉 차트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주봉 차트에서도 이미 상승 부분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 포착했죠. 이미 연일 계속적으로 상승 플레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 플레이가 계속적으로 랠리가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빨리 오르는 것보다 한 번 더 주춤했다가 힘을 비축해 놓고 다시 한번 물량 소화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펼쳐나가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되니까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요. IB금융. IB금융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IB금융이라는 종목도 일자리 정책주의 일자리 창출, 이 정책에 대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이 IB금융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즈쿠프도 있고, 뭐 일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IB금융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거 말고도 또 따라가는 종목이 또 위즈쿠프라는 종목이에요. 이것도 뭐,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IB금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일단 뭐 기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온 오프라인에 대한 오프라인이라든지 뭐 온라인이라든지 뭐 교육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대학 편입, 이제 오늘 수능이잖아요. 수능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능생들 또는 뭐 대학 입시생들 마찬가지로 이제 대학 편입 전문 업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발탁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또 교육용 솔루션에 대한 그런 그 콘텐츠 이런 개발하고 특히나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한 자회사죠. 자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의 점유율이 거의 한 60% 이상, 65%, 68%까지 간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60% 이상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서 소개가 되면서 최근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인데 항상 모든 정책주들에 대해서 빠질 수가 없는 게 청년 실업 문제. 그죠? 우리 기업들 이제 지금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하는 생들에 대한 청년 실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나왔던 시장만큼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미 이 얘네들에 대한 5,000원 플레이선이 최고가였어요. 5,000원 최고가에서 시장에 대한 조정을 받으면서 6,0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죠. 5,300원대에서 고점 플레이에서 마무리가 지고 다시 한번 시장을 뚫으면서 이제 막 고가 플레이가 나오면서 고가놀이라고 하죠. 고가놀이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뭐 5,9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IB금융은 저희가 수익을 한 2-3번 우려먹으면서 나왔던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윤태만 쪽에서 얘네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을 한번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건데 얘네들도 이제 막 상승 초입 단계에서 한번 1차적인 파동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럼 또다시 정비하겠죠. 정비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돌파해서 2차 상승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2차 파동이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또 다시 한번 3차 파동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죠. 그래서 이런 놈들도 뭐 통상 뭐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해서 나올 수 있는 6,000원까지는 돌파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주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이미 차트가 답을 말해주고 있죠.
상승적인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얘네들 지금 모습이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을 계속적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시장에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겠죠. 단기적으로 플레이를 볼 게 아니라요. 얘네들은 정책 테마주들은요. 어차피 11월, 12월 달에는 저희가 계좌를 좀 많이 불릴 수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주들도 한 번 더 공략을 해본다면은 이런 종목들도 상승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IB 김영이랑 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게 위즈커프죠. IB 김영, 저거 너무 고점 플레이야 해서 좀 부담이 된다 하신 분들은 이제 저점에서 막 상승 초입 단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위즈커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21선도 우상향 방향으로 정배열 방향으로 섹터가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어제 시장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수급들이 우르르 몰리다 보니까는 정책주들에 대해서 힘을 못 쓰고 가라앉는 시장이었어요. 어제 마이너스 7%, 8%까지 내려가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특히 IB 김영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 아침 장 초반부터 이렇게 우르르 쭉 떨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제 마이너스 8%까지 하락을 하면서 내려왔다가 오후장 들어서 다시 슬금슬금 기어 올라왔죠. 기어 올라오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즈커프도 어저께 밑꼬리 달면서 마무리를 졌어요. 왜? 사실 시장이 올라와야 되니까. 어제 시장이 깨지면서 메타버스 쪽으로 수급이 몰렸지만 오늘도 메타버스로 몰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도 정치 테마주 쪽으로 또다시 수급이 몰리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막 대량거래 터지면서 상승 초입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배열 방향 바뀌었고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점핑해서 올라갈 수 있는 슈팅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위즈코프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잘 편입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IB금융과 동일하게 일자리 창출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잘 보세요. 제가 많이 준비했어요. 다음은 NX. 보유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로 신규 편입해도 가능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NX는 아까 그 도시재생사업에서 웹스라는 종목을 또 설명해 드렸죠. 같이 가는 격이긴 한데요. 또 별도로 보는 게 부동산 공급 정책이에요, 얘네들. 도시재생사업은 인테리어 이런 이제 다시 한번 재건축 사업에서 본다면은 부동산 어떻게 공공주택에 대해서 어떤 공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런 건데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급등했잖아요. 이런 걸 집값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공략이 또 나오겠죠. 잡을 수가 없죠, 솔직히. 그거는 부동산 문제고, 일단은 NS에 대한 부동산 공략 관련 이제 수혜주 보면은 이제 신규 주택 공급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또 어떤 사업을 나갈 것인가, 공공분양 물량은 또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인가 이런 정책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관련된 지분,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으로 유통망을 모두 갖추고 있는 가정용 인테리어 이런 산업들. 이런 사업도 NX뿐만 아니라 한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NX 대표적인 케이스로 저점에서 이제 막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NX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도 NX는 한 번 더 인테리어 산업 관련돼서는 부동산 정책,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에 대한 그런 정책 관련돼서도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또 여태까지는 계속적으로 인테리어 부동산 공급과 정책으로 보면은 시멘트 종목들도 있겠지만 시멘트는 차후에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인테리어 관련된 산업 원자재 종목들 보면은 아직까지 상승 초입부. 그래서 조정받을 시기 조정 다 받았고 고점에서 3,700원에서 이미 2,500원까지 조정을 받았죠. 다시 상승 플레이로 정배열 방향으로 이제 막 가다듬고 있고 한번 상승 초입 구간이 한번 나오면서 거래량 한번 들어와 주면서 이제 막 121선까지 들어주면서 안정화 단계에서 횡보물 구간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박스권 상단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얘네들도 꼬리 달면서 역시 종가는 고가로 끝나는 마무리였죠. 어제 이렇게 전부 다 정책주들의 수급이 떨어지면서 마지막에 올라와주는 이런 고가 플레이였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는 종가 고가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상승 방향 박스권을 돌파해서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X도 부동산 공급 정책에서 한 수혜주기 때문에 이런 수혜주들도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려야죠. 신텍. 자, 신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신텍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죠. 예전에 윤 후보가
아마 대덕전자를 방문하면서 이게 또 인맥주로 또 엮이다 보니까는 이 대덕전자가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연일 신고가 기록하다가 크게 조정받으면서 내려가는 종목이었는데, 이 신택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아무래도 반도체 대란으로 인한 이런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해결란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와 그 3D 그 통신기기 인재 회로 쪽에서 이제 산업 부분을 제조하고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이 신택이라는 종목이 3분기 영업 실적이 503억 이상의 500억대로 껑충 뛰면서 전년 대비 64% 이상 상승하면서 거의 매출액이 3,600억 정도 이렇게 또 상승하면서 거의 17%를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이 신택과 마찬가지로 그 반도체 섹터를 묶이면서 계속적인 랠리가 펼쳐졌고요. 이미 한번 1차 펌핑 나오면서 1차 파동으로서 마무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횡보장을 나타낼 건데요. 아무래도 이 고점 플레이에서 이 자리 4만 원까지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2차 상승의 파동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는 게 유력합니다. 물론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 2부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거와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섹터들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 신택이라는 종목도 이 윤테마 쪽으로 좀 몰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같이 동반 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동일하게 라이브 방송하면서 장중 공개 방송하면서 이렇게 동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설명을 해드렸는데 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매수하셨으면 분명히 수익권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지난주 목요일날 하고 뭐 장중 14% 이상 상승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죠.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위즈쿠프까지 설명해드리면서, 위즈쿠프는 뭐 위즈쿠프 대표회사가 윤 후보하고 서울대 동문이고 뭐 이러면서 뭐 AI 뭐 빅데이터 구축해서 뭐 이런 정보 한다, 이런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서까지 정보까지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잘 관심 있게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었으면 좀 매수해서 수익을 좀 창출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웹스 한 종목, 또 IB김역, 이렇게 또 NX, 뭐 심텍, 뭐 위즈쿠퍼에서 5종목 정도 간추리게 이런 정책주들로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잘 관심 있게 보시고 한번쯤 수급이 몰려 있을 때 발빠르게 갈아탄다면은 충분히 수익권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되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8시 한 29분 3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는 더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 앞서서 다시 한번 무료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무료 노란톡방을 입장하기 위해서는 샵 3989 김스타라고 보내주시면은요, 입장 코드가 문자로 발송이 될 거고요. 또 아래에 하단에 있는 카메라 어플로
QR코드를 살짝 찍어주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아침에 조금 카톡방에 노란 톡방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다시 지금 하시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는요. 바로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문자는 건당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나타나겠지만 100원이 절대로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다라고 하니까는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톡방은 오늘 방송 시간에만 입장이 가능하고요. 오늘 이후에는 또 일주일간은 또 기다리셔야지만이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입장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많은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고 노란 톡방에서는 더욱더 좋은 정보들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어떤 종목들이 공략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끝까지 봐주시고요. 지난주였죠. 지난주 방송 이후에 노란 톡방에서도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 총 4종목이나 이렇게 네오위즈 수익을 말씀드렸죠. 이렇게 네오위즈 얼마까지 매수, 얼마 목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위즈 많이 올라갔죠. 32,000원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드리고요. YG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8,500원 선에서 공략을 했고 지금 11,000원권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네오위즈 5% 이상 수익을 챙겼고 미래생명자원도 당일날 시초에 다 매도해서 6% 이상 수익을 나왔습니다. YG 플러스 당연하죠. YG 플러스도 저희는 짧게 챙겼지만 그 이후에도 쭉쭉쭉 9,000원 이상까지 본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큰 수익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좀 전에 일부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웹스도 목요일날 설명드렸고 금요일날 이렇게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맥스트는 계속적으로 우려먹었죠. 어저께 맥스트가 장중 고점을 찍으면서 이렇게 14% 이상 수익을 받아왔고요. 초록뱀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전일 매수하면서 한 주간에 50% 이상 수익을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토탈 11월 달에 오늘도 여지없이 130%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00% 이상 수익을 달려왔고요. 9월 달에도 163%에 대한 수익을 달려오면서 이번 달도 여지없이 100%를 넘기면서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남았죠. 한 주에 50%씩 수익 낸다면 다음 주면은 이제 180%까지 수익을 나지 않을까 되니까는 기대가 해도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2부에서는 여러분들 1부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종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런 종목들을 좀 한번 봐도 될 것 같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 나는 정책주들이 조금 더 무섭다. 나는 정책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정책주에는 손이 좀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종목들을 좀 요즘 시대에 맞춰서 가는 이런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영상 콘텐츠, 영상, 영화, 음악, 이런 자료들, 이런 콘텐츠 기업들을 한번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이제 제작이 확정이 되면서 각종 엔터, 덱스터, 신고가, 연일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건 못 잡죠.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거 잡을 수 있겠어요? 이런 거 잡다가는 예전에 그 세미시스코처럼 한번 우르르 무너지면서 나오는 그런 시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잡을 수가 없죠. 아무튼 이런 덱스터, 쇼박스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왔던 종목 중에서 영상 콘텐츠 종목들이 상승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가 캐리소프트라는 종목이었어요. 이 캐리소프트라는 종목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면서 특히나 온라인 캐릭터 상품까지도 출시하고 출산 장려 정책까지도 또 같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듯이 여러 가지 쌍방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죠. 물론 출산 장려 정책, 예를 들어서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쌍방울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런 캐리소프트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보는 것보다는 일단 영상 콘텐츠로 돼서 기업에 대한 워낙에 활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한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애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 애들이 이제 캐리에 대한 그런 휴대폰으로 많이 시청을 해요. 대부분 있는 전 국민 어린아이들이 다 보지 않을까라는 정도에 싶을 정도로 많이들 유명한데 이런 캐리소프트가요.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38,000원까지 거의 5,000원짜리가 거의 7배 이상 올라갔다가 대거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으면서 영상 콘텐츠, 우리나라 K-팝 이런 영상 콘텐츠들이 상승하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K-스포츠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다시 반등 추세를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죠. 바닥권에서 정배열 방향으로 묶였다가 이제 막 바닥권에서 17,500원, 17,300원까지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는데, 지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이런 컨텐츠 차트를 보면은 이제 막 바닥권에서 기기 때문에 얘네들이 시장에서 눌려봤자 어차피 15,000원, 13,000원권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하나 잡아간다면은 좀 길게 본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다시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 제가 목표가는 설정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목표가가 궁금하시면은 뭐 이렇게 노란 톡방을 많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잡아가시면은 충분히 길게 좀 멀리 내다본다라면은 다시 한번 이런 저런 가격대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 캐리소프트도 한번 종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를 했고 오늘 아침에 장 시작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17일 어제 엊그제였죠. 17일부터 국제게임 전시회인 디지타가 오픈됐어요.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넥슨 대형주가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연일 상승세가 하고 있죠. 넥슨, NC소프트, 크래폰 이 세 종목 여러분들에게 언급까지 해드리면서 분명히 갈 거니까 잘 보시라고도 말씀드렸고, NC소프트 요게 방송하자마자 바로 그날 목요일 11월 11일 목요일날 상한가를 기록했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잡아가야 되는데 좀 아쉽기는 해요. 이렇게 이것도 뭐 뉴스에 나오기로는 뭐 개인이 뭐 얼마만 뭐 5천억에 대한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수익을 우리는 받으면 땡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런 거 하나 매수했다면은 충분히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기록하는 뭐 제2의 LG에 이어서 이렇게 나왔던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크래프톤도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우량주죠. 지금 50만 원대를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연일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대형 그런 대형사에 대한 신작 게임 출시들 이런 것도 있고요. 카카오 게임주도 11만 원이 넘어갔어요, 어저께. 카카오 게임주도 어저께 11만 6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분기 실적도 좋고 게임 산업에 대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게임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게임 업계에 대한 호재 이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어제에 비롯해서 최대의 수혜주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물론 대형주들은 무겁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위험한 것보다 좀 지루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가볍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오위즈, 저희가 지난 목요일장에서 이렇게 수익을 챙겨서 나왔던 종목이죠. 네오위즈도 한번 차트 잘 보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했죠. 네오위즈도 한번 올라왔고요. 그리고 YJ M게임도 이제 막 시작 단계 이렇게 들어주고 있죠. 지난 장에서도 한번 터치기가 나왔고, 이전 시작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제 시장에서는요, 또 드래곤플라이, 이거 지난 방송에서 이렇게 세 종목 다 언급해드렸어요. 네오위즈 수익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드래곤플라이 어저께 상한가 들어갔고, YJ M게임즈도 언급하면서 지금 이제 막 올라가고 있다는 시초가죠. 이제 막 시작 단계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이제 남은 종목들도 뭐가 있을까? 이런 종목들. 어저께 또 M게임까지도 급등하면서 게임주들에 대한 배거 나오는 종목이죠. 게임주들 제가 한번 딱 해서 캡처해서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한 주간에는 이런 모바일 게임주들이 오늘 뭐 단기간 조정 분명 어저께 수급이 한번 몰렸기 때문에 오늘 뭐 단기간 조정 나올 거예요. 조정 나오면서 다음 주 한 주간에서도 충분히 또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는 이런 모바일 게임주들 수능 끝나면은 학생들이 어디로 갈까요? 다 게임으로 가죠. 다 게임을 몰리기 때문에 신작도 나왔겠다. 이제 게임사들이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이제 막 신작 출시하면서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이런 게임 나오니까는 뭐라고 이제 영업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영업이익도 좋고, 이러면서 이런 게임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는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이런 종목들 잘 한번 보시고,
뭐 M게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있죠. 드래곤플라이도 있었고 또 YJ M게임즈도 이제 막 상승 초입 단계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게임빌이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게임빌도 이제 주춤하는 시기인데 게임빌을 잡기에는 너무 고점이죠. 고점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가볍게 패스하시고 바닥권에서 있는 올라오는 룬트코리아도 지난번에 한번 급등하는데 이제 막 1차 파동 한번 나왔죠. 1차 파동 상승 초입 단계에서 1차 파동이 한번 상승 초입 단계에서 1차 파동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횡보 구간 하다가 2차 파동이 또 한번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에서 소개해드렸던 정책주들, 윤테마로 묶여있는 정책주들 이런 것들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2부에서는 이런 정책주가 좀 부담이다라고 하시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임 사업이나 영화 영상 콘텐츠의 캐리소프트 이런 종목들 조금씩 모아가면서 담아간다라면은 충분히 수익권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지금 수익권으로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10% 이상 수익을 받아보신 분도 있겠지만 정원 엔시스 지난주 장에서 방송에서도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렸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에서 하락장에서 이렇게 이 자리였죠. 이 자리에서 다시 이 자리에서 자리를 만들어 드렸고요. 지금 요때 이번 주에 이벤트가 한번 있다 그랬어요. 15일장에서 김전 비대위원장이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이 등판을 할 거다 안 할 거다가 가닥이 잡아질 거라고 언론 플레이에서는 다시 한번 정책으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등판을 할 거다라는 이런 언론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출판 기념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자마자 급등해서 물량 체크하면서 내려왔다는 거죠. 목표가 제가 3,500원 드렸어요. 어디까지 갔냐? 3,470원. 30원 부족한 3,470원에서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인증까지 올려주셨는데 10% 이상 수익을 챙겨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축하드리고 혹시나 욕심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2%라도 수익이면 무조건 만족하고 빠져라. 근데 욕심 때문에 나는 김스타 믿겠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아직까지 3,500원까지 기다려 보겠다라고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아직까지 기회는 남아있어요. 저희가 이미 어제 종가에서 수익권으로서 마무리가 지고 나왔죠. 약수익으로 마무리 졌는데 이번 주 한 주간에서 다음 주 한 주간에서 한 번 더 분명히 이제 윤 후보 측에 대한 구도는 얼추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김 전 비대위원장도 아마 선대위원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서 관련된 인맥주, 공정경쟁 관련된 섹터들 이런 섹터들도 다시 한번 튈 것 같은데 이제 막 저점 대비 상승 추세로 계속적으로 연일 고점을 나오고 있죠. 나오면서 다시 한번 수급 체크 들어가서 올라올 것 같은데 과연 오늘 시장에서도 수급이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다음 주 한 주간에 대한 플레이가 한 번 더 나올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목표가 그대로 홀딩하면서 전략적으로 좀 대응해도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목표가 3,500원 그대로 두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세원인데요. 이거 조금 아픈 손가락이죠. 어저께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연일 3일 동안 리비안들에 대한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어저께 매수가 위까지 올라왔어요. 저희가 이제 추가 매수까지 전략을 하면서 나왔는데 어제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들어줬다가 시장이 계속적으로 워낙에 깨지다 보니까는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서 리비안 관련주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4,700원까지 보시면 될 거고 4,700원 나는 좀 가져가도 되겠다. 리비안이 괜찮은 기업이기도 해요. 제2의 테슬라라고도 하는데 지금 단기간 눌렸다고 해서 이렇게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요. 어차피 나는 길게 좀 가져가겠다 하신 분들은 손절가 4,200원까지 봐도 어차피 바닥입니다. 바닥이기 때문에 4,200원. 저는 4,700원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 4,700원까지만 본다라고 하면은 다시 반등해서 상승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세원이라는 종목도 지금은 조금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지만 분명히 리비안 관련돼서
후반부에 강하게 한번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겁니다. 제가 이 세원은 예전에도 한번 크게 한번 기다렸다가 이렇게 수익을 가져간 적이 있는데, 이런 자리들 이렇게 한번 눌렸다가 수익을 챙겨가는 이런 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했어요. 끝까지 한번 보신다면은 충분히 더 이런 종목들도 나오지 않을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잠깐 단기간 큰 길게 본다는 박스권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뭐 주봉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박스권 라인에서 이렇게 하단 부분에서 나타내고 있죠.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를 시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튀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단기간적으로 수익이 안 나오더라도 좀 진득하니 기다리고 계시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받아오시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아무래도 리비안 수혜주기 때문에 리비안과 연계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잘 나올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언급을 드렸는데, 뭐 정원 NC스, 뭐 세원 보유하신 분들 오늘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1부에서 마찬가지로 같이 드렸던 정책주들, 2부에서는 또 영화, 영상 콘텐츠, 캐리소프트, 모바일 게임주 관련주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 한 주간에서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제가 한번 정책주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게 신텍, 반도체 주가였는데요. 이런 반도체 주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모바일, 이번 주 멀타버스 이렇게 연계 섹터를 계속적으로 찾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한 주간에 또 한 주간, 다음 주, 또는 길게는 12월 달까지도 얘네들에 대해서 이게 4분기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 내년도 1월, 2월 뭐 이럴 때까지도 반도체 된 종목들을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하냐면은 지금 반도체 주가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물론 신텍이 뭐 대거 상승해서 나왔지만 SF의 반도체, 이 반도체 지금 긴 조정을 받았죠. SF의 반도체 조정 받았습니다. 이제 반등 시작 초기 단계죠. 상승 초입구 단계고 121선까지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제 막 121선까지 들어주고 정배열로 나타내려고 하고 있어요. SF의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 대란 때문에 조정을 크게 받았지만 전년 대비 동기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90억, 전년 대비 122%가 증가했고요. 제주 반도체 마찬가지로 상한가 한번 기록했고 이제 막 상승 소입 단계죠. 3분기가 영업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해서 지난해보다 123%가 증가했어요. 영업이익이 6억에서 92억까지 가는 1325%가 증가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가 된 거고요. 다음은 동진세미켈. 네, 이렇게 종목인데 아무튼 이런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잘 한번 보시고요.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 한 주에는 모자라던 종목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다들 성공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